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 진단 시작하겠습니다. 더위가 무섭습니다. 뜨거운 여름입니다. 이 뜨거운 햇살을 피해서 어디론가 좀 떠나고 싶은 마음 드실 텐데요. 국내 여행지를 좀 고민하고 계시다면 잠시 시선을 울산으로 한번 둘러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오늘 시사 진단은 울산 대표 관광 명소가 어디인지 좀 살펴보고요. 관광객 유입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박경수 울산문화관광재단 스마트 관광 팀장, 그리고 박진욱 울산시 관광협회 사무국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휴가철 우리 울산에 좀 놀러 오시라. 타지에 있는 가족들에게, 지인들에게 과연 추천할 만한가 진단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두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눌 텐데 그 전에 두 분은 이번 여름에 휴가 어디로 좀 가십니까? 팀장님? 예. 아직 좀 결정을 못했습니다. 울산에 예. 가시면 되겠고. 저는 이제 일단 휴가 기간에는 예. 저희가 이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휴가가 모두 다 끝난 다음에 저희는 아, 움직입니다. 남들 쉬실 때 또 네네. 일을 하셔야 되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자, 먼저 팀장님, 예. 지난해 기준 관광객들에게 가장 인기 있었던 울산의 관광 명소가 어디였는지 통계적으로 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지식정보 시스템과 예. 한국관광공사의 관광 데이터 랩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의 인기 관광지는 태화강 국가정원, 그리고 장센포 고래문화특구,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양항공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먼저 태양항 국가정원은 한국관광 100선에 5회 연속 선정이 된 울산 대표 관광지이고 자연과 도시가 어우러진 매력적인 생태 관광지이죠. 그리고 장센포 고래문화특구는 2022년부터 3년 연속 100만 명 이상이 방문하였고 지난 6월에 폐막한 장센포 수국 페스티벌에만 50만 명 이상이 방문을 예.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양항공원 같은 경우에는 해안 산책로를 따라 걷기도 좋고 아름다운 풍경이 있어 데이트 코스로도 굉장히 인기가 좋죠. 예, 지난해 관광객 수가 대양항공원 같은 걸 조금 감소는 하였지만 여전히 울산에서 인기가 있는 관광지입니다. 예, 말씀하신 이제 세 곳이 사실 뭐 울산 시민이라면 누구나 좀 방문해 보셨을 너무나 유명한 그런 관광지인데요. 가장 인기 있었던 울산의 명소였다.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좀 수치에 잡히지 않는, 그러니까 현장에서 듣는 목소리, 의외로 여기가 참 좋았다 뭐 이런 곳들도 있을 거고, 사무국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좀 어디가 인기가 좀 많은 것 같습니까? 되게 울산을 방문하시는 이제 관광객들 전반적으로 이제 그 자연 친화적인 자연. 예, 관광지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태화강 국가정원, 대양항공원, 예. 영남알프스가 대표 명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남알프스. 네. 예. 울산은 특히 이제 자연을 만끽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 태화강 국가정원은 뭐 1급수 생태하천인 태화강을 끼고 있고 그 친환경 생태 정원으로서 이제 4계절마다 각각 다른 매력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재방문율도 높고 이제 그 도심과도 가까운 매력도 있어서 많은 방문객들이 이제 방문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양항공원은 바다가 매력이죠. 바닷바람 덕분에 도심보다 기온이 낮아서 한여름 무더위에도 방문객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예. 네. 영남알프스는 또 특히 가을철 헛새가 금빛 물결으로 이루는 시기에는 전국에서 인증샷을 찍기 위해 많은 방문객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연을 보러 많이 오신다라고 하지만 오신 분들 이야기가 어떤 의외성 때문에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생각했던 울산은 교과서에서 봤듯이 뭐 공업도시, 산업도시, 공장만 즐비할 줄 알았는데 천혜의 자연이 이렇게 아름다워? 울산이 그런 곳이었어 하면서 또 울산의 매력을 많이 느끼고 가시는 것 같은데 이 관광지별로 방문하는 관광객 유형도 좀 다를 것 같아요. 뭐 연령이라든지 어떤 좀 특징이 있습니까? 20, 30대 MZ 세대 같은 경우에는 그 SNS에 소개된 포토존 또는 그 유명 맛집을 중심으로 관광 트렌드가 형성돼 있습니다. 포토존. 네. 예. 대표적으로 연암정원 통나무다리, 대양암 맹묵동, 술도이 동굴샷 같은 곳이 최근 인기를 끌고 있고 예. 네. TV 프로그램이나 유튜브를 통해 소개된 맛집을 직접 찾아가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SNS 소위 뭐 핫플레이스 이런 데를 찾아오시는 거군요. 네네. 예. 그리고 반면 중장년층 같은 경우는 울산의 깊은 역사와 문화유산에 더욱 관심을 많이 보이고 계십니다.
또 이들은 방구천 안각화처럼 고대 유적지나 관련 박물관을 중심으로 한 역사 문화 체험에 높은 선호를 보이고 계십니다. 예. 네. 이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은 변화는 그 MZ 세대 포토존 투어입니다. 그 얘기 좀 네네. 해주세요. 네. 그 실제로 한 관광객이 선바위를 배경으로 한 사진 촬영을 이제 인스타그램에 이제 올렸는데 그 사진 한 장이 큰 반향이 돼서 이제 선바위가 전국적인 인생샷 명소로. 아니 뭐 인플루언서도 아니고 그냥 예, 일반인 일반 사람, 분이 맞습니다. 찍어 주셨는데 이게 이제 그런 이제 전국적인 이제 인생샷 명소로 이제 그 되는데 예. 좀 신기한 편이시죠. 그러게 뭐 워낙 네. 뭐 자연이 좋은 곳이니. 네. 그것들이 이렇게 우리가 소홀히 여겼던 이제 울산의 숨은 명소도 SNS 파급력으로 주목받는 모습을 통해서 홍보 전략으로 이제 다시 한번 예. 이제 삼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게. 네. 아니 그 군인분들 전역하시면 대전역 가서 사진 찍는 게 유행이래요. 대전 뭐 이런 그런 것처럼 예, 예. 선바위에서 찍은 사진이 뭔가 이제 바이럴이 되고 핫플레이스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계시다. 신기하군요. 자, 그러면 울산시가 좀 힘을 쏟고 있는 관광지가 어디인지 들어보겠습니다. 또 신규 개발 중인 명소가 또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예, 문체부는 하루 더 머무는 K 관광 휴양 벨트 구축을 위해 울산, 부산, 그리고 경남, 광주, 전남 총 5개 시도 중심으로 남북권 광역 관광 개발 사업을 2023년 말에 발표를 하였고 예. 2033년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에 이제 울산시는 작년부터 2027년까지 시장 공약 사항으로 조성되고 있는 강동 해양공원을 비롯해 장세포 고래문화특구의 고래마을 관광경관 명소화 사업, 그리고 동구 일산 해변의 풍류문화 놀이터 명소화 사업, 울주 산악관광 베이스 캠프 조성 사업, 그리고 울주 해안도로 관광 명소화 사업 등 5개 신규 명소 개발 사업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울산 지역에 인기 있는 관광 명소들 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오늘 시사진단은 박경수 울산문화관광재단 스마트관광팀장, 박진웅 울산시 관광협회 사무국장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노잼 도시 오명을 한때 울산이 좀 썼습니다. 이걸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이미지가 고착화되면 나중에는 더 어렵기 때문인데 울산시가 많은 정책을 아마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팀장님께서 대표 정책 몇 가지만 소개를 좀 해주세요. 예, 울산시는 지난 3월에 울산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서 울산광역시 관광진흥계획을 이제 발표를 하였는데요. 예. 삶의 질을 높여주는 체리형 관광 인프라 구축 등 5대 관광 전략과 21개 추진 과제 그리고 33개 세부 사업을 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울산을 산업도시 이미지에서 벗어나서 휴양과 체험 중심의 체리형 관광 도시로 전환하겠다는 그런 전략적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이러한 울산시의 관광진흥 계획에 맞춰 저희 재단에서도 다양한 관광객 유입 정책을 이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고부가 K 관광 상품 이벤트 육성 사업을 통해 가지고 울산의 비즈니스 방문객을 위해서 고부가 블레저 관광 상품을 개발해 한류 관광객을 유입할 계획이고요. 예. 그리고 일하면서 시는 울산형 워케이션 사업인 유케이션 사업을 운영을 해가지고 체험 관광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유케이션은 울산의 5개 구군, 숙소, 공유 오피스 그리고 체험 관광을 결합한 상품인데요. 매주 2박 3일간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광 택시 운영으로 울산의 교통 관광 접근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관광 택시는 울산 12경을 포함해 자유 코스 5개의 추천 코스 등 총 6개의 코스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시티 투어와는 다르게 관광객이 직접 승하차 장소를 지정해서 예.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기사님의 관광지 해설과 그리고 울산에 대한 다양한 관광 정보를 기사님을 통해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외래 관광객에게 아주 인기가 높습니다. 예. 특히 그 관광객들 대부분이 80% 이상이 수도권 내 울산에서 잘 모르는 수도권 관광지라서 인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러게 뭐 대만 같은 데 가도 이 택시 관광 이런 게 되게 활성화가 돼 있어서 예, 예. 가이드도 해주시고 뭐 이런 경험들을 해보셨을 텐데 울산도 확대를 할 예정이다. 울산 관광을 좀 알리기 위한 앱이 있습니다. 왔어 울산 앱인데요. 그러니까 관광 정보들을 하나로 모아놓은 그런 플랫폼이잖아요. 예. 나온 지가 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반응이 좀 예. 어떻습니까? 와스 울산 플랫폼은 지난 2023년 6월에 이제 예. 정식으로 출시가 되고 올해로 3년차가 되었는데
현재 다운로드 한 4만 7천 건 정도, 그리고 회원가입 수는 한 2만 3천여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울산의 대표 말씀하신 대로 관광 플랫폼으로 꾸준히 관심을 받고 이제 현재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 이제 지능형 검색이라든지 AI 여행 플래너 등 신규 서비스를 추가해서 편리한 울산 관광 콘텐츠로 확대를 하고, 그리고 관 내외 축제와 연계해서 홍보 부스를 운영하고, 그리고 온 오프라인 이벤트를 통해 와스 울산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지금 개선하고, 그 결과 만족도 조사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울산 다음으로 수도권 지역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요. 예. 대부분 울산 여행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서 SNS 및 포털 사이트 검색을 통해서 와스 울산을 접하게 된 회원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주로 20, 30대 젊은 층이 연령대가 주로 이용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 이용자 스스로 쇼츠 영상을 만들어서 저희 와스 울산에 직접 올리고, 그 올리는 그런 울산 톡 기능들을 우리가 저희들이 제공을 함으로써 그 트렌드를 관광 트렌드를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무국장님, 관광협회도 사실 울산시와 연계해서 진행하는 뭐 관광 활성화 정책들이 좀 있을 텐데 네.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대표적으로 저희 협회가 울산시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그 국내 외국인 유치, 관광객 유치, 이제 인센티브 외국인 관광객 예, 유치. 국내 그다음 외국인 예.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사업을 예로 들면, 이 제도는 여행사가 그 울산의 관광객을 유치해서 주요 관광지, 식당, 호텔로 안내하면 그 일정과 인원수에 따라서 지원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예. 특히 매년 가장 많은 관광객을 유치한 상위 10개 여행사를 전담 여행사로 선정하고 이제 이들에게 추가적인 지원 혜택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방식은 여행사들 스스로 울산 관광 상품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에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는 저희 촉진제라고 예.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사실 뭐 독려하는 거잖아요. 네네. 더 많이 유치해 와라. 효과는 좀 어떻습니까? 실제로 예. 이 인센티브 사업 효과가 상당합니다. 예. 그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까지 유입이 점점 늘고 있고요. 그다음에 덕분에 지역사회 전반의 활기가 확산되고, 그다음에 고용 창출, 관련 산업의 동방 성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듯 이제 관광객이 늘면 세수도 확대가 되고 도시 이미지 되고 등 다양한 긍정적 파급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결국 이런 인센티브 사업은 울산 관광 전반의 구조 혁신은 물론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라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는 핵심 정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예. 있습니다. 좋은 이야기만 하셨는데 효과는 상당하다. 네, 뭐 맞습니다. 물론 그렇겠죠. 근데 네네. 좀 개선되면 좋겠다. 이런 부분은 좀 부족하다. 그런 부분도 좀 있을 텐데 어떤 것들이 좀 예. 있을까요? 근데 다만 이 좋은 흐름 속에서도 이제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이제 과제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봅니다. 첫째는 사업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합니다. 예산. 네.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지원이 제도적으로 마련돼야만 여행사와 지역사회 모두 안심하고 울산 관광 활성화에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 사회화의 상생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예. 여행사에만 국한된 지원이 아니라 지역 소상공인이나 관광 관련 스타트업 등에도 이제 인센티브 혜택이 함께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향후 인센티브 사업이 더욱더 이제 성과를 거두려면 그 예산과 제도의 안정성, 그리고 지역 사회와의 상생이라는 이 두 축을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울산으로선 큰 낭보였고 특히 뭐 관광 업계에서는 아주 좋은 소식이었는데 반구천의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가 됐습니다. 사실 국내에 있는 우리 국민들도 울산에 그런 암각화가 있었단 말이야 하시고 이제 궁금해하시고 오실 텐데 해설사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실제로 등재 전, 후 비교했을 때 뭐 두세 배 정도 관람객이 많이 늘었다고 하죠. 지금은 좀 안타깝게도 물에 잠긴 상태라 좀 안타깝긴 한데요. 그 오시는 분들 직접 어떤 이야기를 좀 하시는지 우리 사무장님 얘기를 네, 해주시겠어요? 실제로 현장을 다녀오신 분들의 후기를 들어보면 약 3km 구간의 이제 방구천을 따라 이어진 암벽에 다양한 그림과 문자가 마치 하나의 캠퍼스처럼 새겨져 있는 점에 대해서 경이롭다, 상상을 초월한다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특히 이 고래 형상의 암각화를 보고 나서는 울산이 왜 이제 고래 도시로 불리는지 이해가 된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예. 네. 이게 아마 오랜 수건 사업이었다 보니까 울산 시민들의 반응도 매우 이제 뜨겁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방구천 안각하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는 단순히 이제 문화재 보호라는 의미를 넘어서 울산 시민들의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관광 수요 확대와 지역 문화 관심 제고라는 측면에서도 예. 매우 큰 효과가 이제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래 도시 이야기하셨는데 요즘에 진짜 SNS에 울산 사람들은 고래 타고 다닌다며 하는 뭐 밈이나 네, 이런 맞습니다. 것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사실 우리가 그걸 뭐 조롱이냐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그걸 이용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정말 친근하게 울산을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그러면 보존과 활용을 이제 잘 해야 할 텐데 반구천의 암각과 세계유산 등재와 맞물려서 뭐 연계된 정책들 어떤 것들이 좀 나올 수 있을까요? 네, 저희 울산시와 우리 재단에서는 방구천 안각과 관련 다양한 관광 사업을 이제 준비 중에 있는데요. 예. 먼저 최근 시장님께서 이제 인터뷰를 통해 안각화 보존과 연구, 전시, 교육을 위한 세계 안각화 건립을 구상 중에 있고 그리고 그와 더불어 방구천 일대를 매력적인 관광지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히셨습니다. 이에 재단에서도 방구천 안각과의 세계유산 등재를 기념하고 울산의 역사와 문화를 시민과 관광객에게 홍보를 하기 위해 울산의 밤 스토리 야시장을 지난주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단순한 장터를 넘어가지고 문화와 체험 그리고 야경이 어우러져 있는 복합 관광형 야시장으로 저희들이 꾸며집니다. 태화강 국가정원에서 매주 금토 2회씩 9월 중순까지 진행될 예정인데요. 방구천 안각과 테마의 이제 상품이라든지 식품 그리고 먹거리, 이벤트, 공연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특히 야시장 안에 우리 방구천 안각화 홍보부스를 마련해서 예. 안각화 전문 해설사와 함께 설명도 듣고 다양한 이벤트를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티 투어 테마형 코스를 확대를 해서 외래 관광객에게 방구천 안각화의 교통 접근성을 좀 강화하고자 합니다. 토요일 달에 토요일 시간여행 투어를 신설했고 그리고 일요일에는 패밀리 투어가 기존에 있었는데 이거를 세계 유산 투어로 개편을 해가지고 방구천 안각화를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상품은 앞서 설명드린 관광 택시인데요. 거기에 선사와 명주여행 코스라는 코스가 있습니다. 예. 거기에는 방구천 안각화를 관광 택시로 여전히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코스가 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관광 택시 기사단을 저희들이 추가 모집을 해가지고 방구천 안각화의 관광 수요를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예. 사실 뭐 관련해서도요. 세계유산 등재 계기로 이제 울산이 어떤 관련 연구나 학회의 중심지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유에코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유에코가 수행 중인 그러니까 울산 전시 컨벤션 센터입니다. 기능 또 지역 관광에서의 어떤 전략적 역할 어떤 것일지 들어볼게요. 유에코는 KTX 울산역에서 도보로 약 한 10분 거리에 위치한 울산의 대표 마이스 전문 회의 시설입니다. 예. 뛰어난 접근성과 현대적인 인프라를 갖춘 덕분에 올해 4월에 예비 국제회의 지구 국비 공모사업에 이제 최종 선정이 된 핵심 기반 시설이기도 합니다. 울산시와 우리 재단에서는 유에코 중심으로 예비 국제회의 지구 1차년도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으며 주변에 울산 안각화 박물관 그리고 영남 알프스 복합 웰컴센터 등 다양한 문화 자연 자원과 연계해서 지속 가능한 글로벌 마이스 도시로 도약을 꾀하고 있습니다. 결국 KTX 역세권이라는 입지적인 장점하고 그리고 전문 마이스 인프라의 풍부한 지역 자원과 연계성은 울산의 글로벌 마이스 도시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되고 이것이 유에코의 이 비전을 실현하는 핵심 플랫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사무국장님은 이제 현장에서 그러니까 수요자들하고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소통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마 뭐 좋은 점도 이야기를 많이 들으시겠습니다만 이건 참 불편하다. 울산은 이걸 좀 개선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도 좀 하실 것 같아요. 네. 어떤 이야기들이 좀 있었습니까? 최근에 이제 방구천 안각화가 이제 유네스코 그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면서 일단 많은 관광객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현장을 방문하고 계신데요. 근데 매우 반가운 일이지만 이제 현장에서는 몇 가지 좀 아쉬운 점들이 좀 예. 나오긴 합니다. 먼저 이제 관광 접근성에 대한 이제 요구가 개선의 요구가 좀 큽니다. 현재 방구천 안각화 인근으로 이제 향하는 대중교통은 편도 하루 기준 이제 3회 정도만 이제 예. 운영되고 있고 시티 투어 버스도 주말에만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평일 방문객이나 이제 외국인 관광객 그다음 교통 약자들이 더욱더 이제 불편함을 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대중교통의 확충이나
이제 탄력적 운영 시스템 마련이 이제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이제 울산 관광 전반의 정보를 담고 있는 울산 관광 지도의 발행 중단입니다. 일단 스마트폰에 익숙한 젊은 세대는 왓서 울산과 같은 이제 온라인 플랫폼이나 지도 앱을 통해서도 충분히 이제 쉽게 정보를 얻고 있지만 디지털 기기에 이제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이나 이제 외국인 관광객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이제 종이 지도를 찾는 수요가 꽤 많습니다. 특히 종이 지도 같은 경우는 이제 관광지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고 동선 계획이나 이제 지역 간 거리, 그다음에 소요 시간 등을 직관적으로 파악하기에는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 편의 개선과 함께 아날로그 자료 제공 확대 등 다양한 방문 계층을 눈높이에 맞춘 대안이 필요하다고 예. 생각됩니다. 교통 위주로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숙박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울산은 좀 자야 하나. 그래서 체류형 관광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도 좀 사실이고요. 재단 차원에서는 좀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예, 그렇죠. 해주십시오. 울산은 비즈니스 관광객이 좀 많이 방문하는 예. 지역이죠. 주로 이제 도심 내에 이제 호텔이 위치를 하고 있고 관광지 내에는 이런 숙박 시설이 좀 많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혹시 진 회장님, 울산에 농어촌 민박이 한 몇 개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농어촌 민박이요. 예, 예. 뭐 정확한 수치는 제가 답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지역보단 적을 것 같은데. 예, 예. 예. 뭐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요? 저도 사실 몰랐는데 울주군과 북구를 중심으로 한 예. 약 260여 개 오. 농어촌 민박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실제로 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4월 저희 재단에서 왓스 울산 3.0을 이제 출시를 하게 되었는데 예. 그 신규 기능 중 하나인 농어촌 민박 정보를 저희 왓스 울산에 정보를 담았습니다. 최근 유명 여행 전문 유튜브가 울산을 방문해서 왓스 울산 앱을 이용해가지고 관광지를 찾아가고 그리고 맛집에서 식사를 하고 예. 그리고 농어촌 민박에 직접 찾아가서 하룻밤을 지낸 영상이 이제 화제가 되었거든요. 이런 농어촌 민박을 잘 활용하는 것도 우리가 부족한 관광지 내에 부족한 숙박 시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해 봅니다. 그러게요. 뭐 요즘 MZ 분들은 뭐 편리한 호텔에서만 주무시는 게 아니니까 이런 부분도 아주 훌륭한 대안이 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네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인근 뭐 경주나 부산에 비해서 울산이 관광지로서의 어떤 인식이 좀 부족한 게 사실인 것 같은데 타 지역과의 어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비교했을 때 차별화 전략 혹시 갖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예, 역시 울산은 역사와 문화 중심이든 경주라든지 예. 해안과 도시관광 중심이든 부산에 비해서 사실 관광도시의 인식이 많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울산만의 차별화된 관광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울산은 산업도시, 공업도시 이미지가 강해 이러한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관광 가사산으로서의 전환이 요구되는데 즉 산업관광과 생태관광의 융합이 필요합니다. 여러 대기업의 산업시설을 산업관광지로 기획을 하고 근처에 있는 생태자원과 세계유산을 연계해가지고 관광상품으로 개발하는 거죠. 또한 울산은 전국 유일의 고래도시입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고래 테마를 이용해서 관광상품화를 전략이 요구가 되고 장생포 고래박물관이라든지 고래문화마을 등 기존 자원과 연계해서 고래도시 울산의 브랜드를 강화하는 것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인근 경주나 부산 등 인접 도시하고 연계해서 지역 관광 연계 사업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연계. 예. 재단에서는 지난해부터 남북권 5개 시도하고 지역관광공사 재단이 협력해서 남북권 광역 관광 개발 사업을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공동으로 진행 사업이 있는데 남북권 광역 관광 루트 상품화 실행 계획을 수립해서 광역 관광 루트 노선을 설정하고 그 안에서 경관 명소화 사업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예. 자,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이번 여름 휴가철 놀러 오면 참 좋을 그런 장소, 울산의 관광 명소 한 곳을 추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아마 우리가 다 생각하는 곳일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더 중요해질 겁니다. 자, 그러면 사무국장님부터 추천한 곳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무더운 여름 이제 여행지를 고민할 때 저는 울산의 대항암 공원을 꼭 추천하고 대방암 공원. 자, 이유가 네. 중요하다고 네. 했습니다. 일단 더위를 날리는 예. 이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이제 울창한 소나무 숲 그리고 이제 바다 위를 출렁거리는 이제 다리를 한번
걸어보는 것 또한 출렁다리 있죠. 그렇죠. 예. 의미가 있지 않나 싶고 그리고 대항한 공원은 이제 무장에 이제 나눔길이 잘 조성돼 있어서 휠체어나 유모차를 이제 이용하는 방문객들도 이제 걱정 없이 안전하게 산책할 수 있다는 것도 예. 이제 장점입니다. 올여름 이제 대항한 공원에서 시원한 바닷바람과 울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해 보시는 것 또한 예. 이제 추억을 한번 또 만들어 보시는 강력하게 이제 사무장님이 그 3살, 5살 아이의 아빠셔서 유아차 끄는 것까지 맞습니다. 그 길까지 네. 고려하셨는데요. 아주 네. 중요한 부분이에요. 맞아요. 자, 팀장님도 한 곳을 추천해 주시기 뭐 바랍니다. 부장님께서 대항공을 추천하셨으니까 저는 태양광 국가정원을 국가정원.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유는 태양광을 따라 조성된 그 심리 대숲, 자연 그늘이 형성되어 가지고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근데 산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여름철에도 잘 조성된 꽃밭 그리고 생태 정원 그리고 문화 정원 등 다양한 테마 정원이 있어서 우리 가족 단위나 연인들에게도 인기가 좋고 그리고 여름 페스티벌이라든지 그리고 태양광 대숲 남낭 축제 그리고 태양광 빛축제 등 여름을 겨냥한 다양한 이벤트가 그 정원에서 태양광 국가정원에서 자주 열리고 예. 특히 야간 조명이 잘 꾸며져 있어 가지고 야간 산책 명소로도 굉장히 인기가 높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오늘 태양광 국가정원에서 매주 열리고 있는 스토리 야시장과 함께 8월 중순에 태양광 대숲 남낭 축제가 같이 열리거든요. 같이 연계 코스로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무서운 걸 좀 꺼려하는데 한번 이번에는 예. 꼭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이 뭐 추천을 해주시면서 마무리를 하는데요. 앞으로도 울산 관광 위해서 많은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보시면서 울산 한번 즐겨볼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울산에 한번 초대해 볼까라는 생각이 드셨습니까? 일상의 울산과 또 휴가철의 울산은 분명 다른 모습일 것 같습니다. 숲과 바다가 어우러진 데다 스토리까지 있는 곳이 바로 우리 울산이죠. 정보가 부족하고 교통과 숙박이 아쉬워서 발길을 돌리는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불편 해소를 위해 시가 노력 중이라는 사실 또 확인을 해봤으니까요. 올여름 많은 분들이 휴가를 보내고 싶은 곳이 울산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시사진단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세계 1위 염색약 로레알 파리. 혁신적인 3스텝 케어로 사용할수록 좋아지는 머릿결. 손상 걱정 없는 셀프 염색. 로레알을 써요. 나는 소중하니까.